번호 인. 이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곧 백만장자가 된다는 뜻이다.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작은 국가 카타르는 세계에서 지형이 가장 평평한 나라 중 하나다. 국토 전체가 사막과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거의 자동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의 부를 얻게 된다. 카타르의 1인당 GDP는 2024년 기준 이미 102,00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약 161,778,400원에 해당하고 전 세계 5위를 차지한다. 카타르 시민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수년간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았다. 의료, 교육, 공공요금, 심지어 연료 비용까지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거나 매우 큰 폭으로 보조한다. 하지만 혜택은 무료를 넘어선다. 카타르 시민은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결혼을 하면 토지, 공공주택 또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태어나면 양육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많은 경우 시민들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처럼 매달 보조금을 받는다. 이 금액은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놀라운 관대함의 이유는 단순하다. 수학적 계산이다. 카타르의 자국민은 약 30만 명에 불과하지만 석유, 천연가스와 카타르 투자청 같은 국부 펀드를 통해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분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사회복지 시스템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특히 국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가문들은 카타르 항구이나 국영은행과 같은 대기업의 간접 지분을 부여받기도 한다. 이는 전통적인 직업을 갖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을 제공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특권은 오직 자국민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카타르에 거주하는 인구의 약 90%는 이주 노동자로 어떤 사회복지도 받지 못하고 장기 거주권도 없으며 모든 세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카타르 시민으로 살아갈 기회가 있다면 예스라고 말하겠는가? 댓글로 알려달라. 번호 2. 모든 여행자가 알아야 할 문화적 관습. 카타르에는 많은 여행자를 놀라게 하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 악수나 포옹 대신 친한 현지 남성들끼리는 가볍게 코를 맞댄다. 이는 존중과 유대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제스처로 특히 고대 베두인 유목 공동체에서 흔하다. 남성인 당신이 이 제스처를 권유받는다면 침착하게 예의 바르게 응답해야 한다. 이를 거절하는 것은 심각한 무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낯선 사람이나 현지 여성에게 이 행동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허락 없이 타인, 특히 여성과 아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중대한 금기라는 것이다. 이슬람 문화에서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지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카타르의 전통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면 매우 엄격한 식사 규칙을 마주하게 된다. 모든 음식은 할랄이어야 하며 돼지고기와 술은 절대 제공되지 않는다. 식사 중에는 항상 오른손으로 먹거나 음식을 건네야 한다. 왼손은 위생과 관련되어 불결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주인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초대받았다면 주인의 손동작을 살피고 허락을 기다려야 한다. 발과 관련된 예절도 매우 중요하다. 카타르 문화에서 발은 신체 중 가장 낮고 불결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다리를 꼬아 앉아 신발 바닥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면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이나 도발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몇 가지 대표적인 규칙에 불과하다. 이 팁들이 유용하다고 느꼈다면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달라.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면 좋아요에서 멈추지 말고 바로 아래의 후원 버튼도 눌러달라. 이는 제게 작은 수입이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번호 3. 카타르에서는 평범하지만 세계에서는 이상한 것들.
카타르는 기후 통제를 거의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다른 나라에서는 에어컨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하지만 카타르는 거리, 버스 정류장, 야외 공간, 심지어 전통 시장에도 에어컨을 설치한다. 신호등에는 미스트 분사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 여름 기온이 50도, 즉 122도 페르까지 올라가면 카타르의 해법은 단순히 물을 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야외 전체를 냉방하는 것이다. 카타르의 일상생활 리듬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다. 많은 국가에서 밤 10시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지만 카타르에선 자정 이후에야 진짜 밤의 삶이 시작된다. 낮에 극심한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 11시나 새벽 2시에 쇼핑하고 외식을 즐긴다. 국가 전체의 사회적 리듬이 기후에 맞춰 조정된 것이다. 카타르에는 강이나 자연 호수가 없지만 물이 부족한 적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사용해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며 수백만 명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한다. 거리를 냉방하고 자정 이후의 삶을 사는 나라. 꽤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영리한 적응이라고 생각하면 1번, 조금 과하다고 느끼면 2번을 댓글로 남겨달라. 번호 4. 아름답고 미혼인 카타르 여성들. 카타르 여성들은 큰 눈과 긴 속눈썹, 오뚝한 콧대, 매끄러운 피부를 지닌 걸프 지역 특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쇼핑몰을 거닐다 보면 단정한 복장 속에서도 우아함과 신비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독립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25세에서 39세 사이의 미혼 여성 비율이 약 25%에 달한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이혼율이 30%를 넘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외국인과의 결혼을 제한하는 정책이 더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에 신중해진다. 카타르 여성들은 매우 사적인 삶을 유지하며 데이팅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도 드물다. 일상에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은 거의 금기에 가깝다. 이러한 문화적 장벽과 사회적 규범이 결합되면서 아름답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들조차 배우자를 찾는 일이 매우 어려워진다. 번호 5. 왜 카타르 남성들은 결혼이 어려울까? 거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유함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카타르 남성들은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 매우 큰 현실적 장벽에 직면한다. 이 이슬람 국가에선 결혼 비용의 전부를 신랑이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는 지참금, 결혼 예물, 예식장 대관 비용, 그리고 양가 가족을 위한 성대한 연애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자말 카심이라는 한 남성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무려 9년 동안 123,000달러, 약 177,697,350원을 저축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몇 달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카타르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결혼 비용은 해마다 폭등하고 있다. 결혼식장 대관료만 해도 최소 8,000달러, 약 2,556원에서 많게는 42,000달러 이상, 약 60,666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부 측 가족이 요구하는 금, 보석, 토지와 같은 고가의 선물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부 가문은 마치 디즈니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별도의 초호화 결혼 피로연을 기대하기도 한다. 카타르의 결혼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조차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들은 카타르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더 큰 압박과 복잡한 문제를 안겨준다. 번호 6. 초부유 왕실이 다스리는 카타르 왕국. 이제 일반적인 백만장자가 가난해 보일 정도의 부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약 8,000명의 구성원을 둔 알타니 왕가는 19세기 카타르 건국 이래 지금까지 나라를 통치해왔다. 국제 자료에 따르면 이 가문의 총 자산은 약 3,350억 달러, 한화로 약 4몇 83,890,71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규모다. 현 국왕인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는 현재 45세로
개인 자산만 해도 20억 달러 이상, 약 2,888천 9천원 원에 달한다. 그는 바클레이스 은행, 브리티시 에어웨이, 폭스바겐 등 글로벌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왕실은 영국과 미국의 핵심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소유하고 있는데 런던의 더 샤드와 올림픽 빌리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포함된다. 그들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치다. 영국에는 면적 3,000평가 넘는 개인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안에는 스파, 헬스장, 어린이 놀이공간, 미용 살롱, 그리고 집사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다. 도하의 왕궁 단지는 15개의 궁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5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 비용만 약 10억 달러, 즉 1,444,405천 원에 달한다. 전 국왕의 세 번째 부인인 셰이카 모자는 영국 코널 테라스에 위치한 고급 저택 단지를 사들이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출해 영국 언론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이 가문의 미술품 컬렉션은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을 능가한다. 한 번은 폴 세잔의 작품 카드놀이하는 사람들 한 점에만 2억 5천만 달러, 약 362,200,005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국왕의 형제는 런던 시내에서 600만 달러, 약 8,666,007원짜리 부가티 디보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다. 그의 자동차 컬렉션에는 페라리 몬자, SP2,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 맥라렌 P1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고 규모는 두바이의 슈퍼카 전시장 전체보다 클지도 모른다. 4억 달러, 약 옵신에 달하는 요트 카타라타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궁전과도 같아 35명의 손님과 약 10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고 헬스장, 스파, 수영장, 살롱, 게임룸까지 완비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부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은 아니다. 그 타이틀은 자산이 4천억 1조 5천억 달러, 즉 약 2,022,233천 원에서 2,166,675천 원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 왕가가 차지하고 있다. 번호 7. 카타르 월드컵 2022를 둘러싼 기묘한 사실들. 2022년 월드컵은 중동 국가에서 처음 열렸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기이한 월드컵 중 하나였다. 사상 최초로 11월과 12월, 즉 겨울에 개최된 월드컵이었다. 하지만 겨울에도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카타르는 선수와 관중을 위해 경기장 전체에 거대한 냉방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렇다. 야외 경기장 전체를 위한 에어컨이었다. 이 시스템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경기장 온도를 27도씨 이하로 유지했으며 마치 VIP 실내 공간에서 축구를 하는 듯한 환경을 만들었다. 카타르는 총 8개의 최첨단 경기장을 건설했는데 그중 스타디움 974는 대회 이후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경기장이었다. 또한 인공지능 심판 기술을 도입해 오프사이드를 즉각 판정했다. 축구 역사상 로봇 심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첫 사례였다. 알타니 왕가는 이 월드컵을 위해 무려 2,200억 달러, 약 317,779천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비싼 월드컵으로 기록됐다. 이 금액은 러시아와 브라질 월드컵의 총 비용을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 많다. 또한 그들은 프랑스의 축구 클럽 파리 SG를 소유하고 있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단순한 이벤트 개최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번호 8. 카타르의 심장, 도하. 카타르의 수도 도하는 전국 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다. 석유와 천연가스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정부는 도하를 중동 현대화의 선두에 서는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집중 투자했다. 1820년에 설립되어 1971년 수도가 된 이 도시는 전례 없는 재개발을 겪었다. 기존의 구시가지 대부분은 철거되고 완전히 새로운 현대 도시가 건설됐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을 초청해 지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수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도하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자연 녹지도 거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불과 30년 만에 초대형 프로젝트, 고층 빌딩,
첨단 상업 금융 지구를 갖춘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다. 2015년 5월 도하는 세계 7대 새로운 도시의 경위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 바로 웨스트 베이 라군 앞바다에 조성된 인공섬 더 펄 카타르다. 면적은 약 1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다리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는 초호화 빌라, 고급 아파트, 5성급 호텔, 대형 쇼핑몰, 럭셔리 리조트가 들어서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에 약 25억 달러, 약 3조 6,111억 1,125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지만 최종 완공 비용은 거의 150억 달러, 약 21조 6,607만 원에 이르렀다. 더 펄은 전 세계의 부유층, 기업가, 정치인, 국제적 유명 인사들을 끌어들이며 카타르 초부유층의 이상적인 거주지이자 국가의 야심찬 도시 비전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번호 9. 카타르는 한때 극도로 가난했다. 오늘날의 모습과 달리 카타르는 오랫동안 아랍 세계 지도에서 거의 잊힌 땅이었다. 국토 대부분은 사막이었고 인구는 희박했으며 사람들은 주로 어업, 진주 채취, 그리고 페르시아만 일대의 소규모 교역에 의존해 살아갔다. 수세기 동안 카타르 반도는 페르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이후에는 영국 제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 않았던 덕분에 일정 수준의 자치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카타르가 대규모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게 했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훗날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환점은 20세기 중반에 찾아왔다. 지하에서 막대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발견된 것이다. 진주 산업에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였던 카타르는 단기간에 세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면서 카타르는 주권 국가로서 지역 정치 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현대의 카타르는 유연한 외교 정책을 구축했고 지역 분쟁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과 탈레반 간 협상 중재,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 세력 간 평화회담 주선이 있다. 이러한 외교적 접근은 막대한 천연 자원과 결합되어 작은 영토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를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만들었다. 번호 10. 카타르의 차와 커피 문화. 카타르의 가정을 방문하면 잠시 문 앞에 서 있을 뿐이라도 주인은 반드시 차나 커피를 권한다. 이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선택지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카타르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차와 커피를 마신다. 전통 커피는 카와로, 카르다몬, 사프란, 때로는 정향과 오렌지 꽃을 넣어 끓이며 설탕은 전혀 넣지 않는다. 대신 단맛을 위해 대추야자가 함께 제공된다. 커피는 전통 주전자 달라에서 작은 잔에 약 3 정도만 따라준다. 더 마시고 싶다면 주인이 자동으로 따라주며 충분하다면 잔을 살짝 흔들어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카와와 함께 카타르에서 매우 사랑받는 또 다른 음료는 카라키다. 이는 홍차의 연유, 설탕, 카르다몬, 계피, 생강 같은 향신료를 넣은 진한 밀크티로 풍부하고 강렬한 맛이 특징이다. 카타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소득을 자랑하지만 카락은 가장 저렴한 음료 중 하나로 한 잔에 약 0.3여 0.5억 달러, 즉 약 433,722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카락 가게에는 좌석이 거의 없고 길가에 작은 노점 형태로 운영되어 사람들이 서서 마시거나 테이크아웃을 한다. 이 소박한 공간은 경제적 계층을 초월해 사람들이 어울리는 독특한 사회적 장면을 만들어내며 분명한 계층 구조 속에서 드문 평등의 순간을 제공한다. 번호 11. 카타르의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이다. 카타르에서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과 토요일이다. 그 이유는 금요일이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날이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이 날을 기도와 휴식에 바치며 대부분의 기업, 정부기관, 학교는 정오 기도를 위해 금요일 오전에 문을 닫는다. 2013년 이전까지 카타르와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목요일, 금요일을 주말로 사용했다. 그러나 글로벌 업무 일정과의 조화를 위해 카타르 정부는 주말을 금요일, 토요일로 변경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과의 상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으며
종교적 전통과 국제 비즈니스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카타르의 방식을 보여준다. 만약 금요일 아침에 카타르를 방문해 모든 것이 닫혀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후 기도 시간이 지나면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이러한 리듬은 신앙심과 현대 상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주간 주기를 만들어낸다. 번호 12. 매. 카타르의 상징이자 자부심. 카타르에서 매는 단순한 새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 전통, 그리고 지위를 상징한다. 카타르 사람들에게 매는 동반자이자 때로는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진다. 카타르 리알 지폐를 보면 매의 형상이 인쇄되어 있고 군대와 정부 기관의 문장에도 매가 널리 사용된다. 많은 기업과 대형 조직 역시 로고에 매 이미지를 넣는다. 더 놀라운 것은 매의 가치다. 훈련된 사냥 매 한 마리의 가격은 15,000러, 약 20,066,725원에서 500,000달러 이상, 722,220원에 이르며 희귀한 개체는 롤스로이스 한 대 값과 맞먹는다. 카타르에서는 매가 전용 여권을 가지고 있어 국제 비행이 가능하다. 카타르 항공편에선 매가 수화물이 아닌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또한 도하에는 수크와키프에 위치한 매 전문 병원이 있어 매의 건강 검진과 치료를 담당한다. 이 병원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다. 카타르에서 매는 그야말로 동물 왕국의 귀족이라 할 수 있다. 번호 13. 카타르의 유명한 음식들. 카타르의 음식 문화는 전통적인 아랍의 풍미와 인접 지역 요리의 영향이 섬세하게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마치부스이다. 이는 카타르에서 가장 보편적인 고기밥 요리로 일상 식사는 물론 각종 명절과 축제 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주재료는 바스마티 쌀이며 강황, 정향, 카다몬, 계피 등으로 진하게 양념한 뒤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생선, 심지어 낙타 고기까지 다양한 고기와 함께 조리한다. 상에 올릴 때는 향을 더하기 위해 레몬즙이나 장미수를 살짝 뿌리기도 하고 매콤한 살사 소스를 곁들여 먹기도 한다. 조리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 음식은 유목 전통과 정착 농경 생활이 만나는 카타르 식문화의 진정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전통 음식으로는 아랍식 라자냐라 불리는 타리드가 있다. 이 요리는 고기와 당근, 양파, 감자 같은 채소를 걸프 지역 특유의 향신료와 토마토 소스에 넣어 푹 끓인 뒤 그 아래에 얇은 빵을 깔아 국물을 흠뻑 적셔 먹는다. 먹는 동안 빵이 부드럽게 풀어지며 고기와 채소와 어우러져 매우 든든하고 전통적인 한 끼를 완성한다. 한편 발라트는 인도 요리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은 아침 식사 메뉴다. 사프란, 설탕, 달걀, 각종 향신료를 넣어 만든 튀긴 겉면으로 달콤함과 짭짤함이 공존하고 부드러움과 바삭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이 특징이다. 주로 아침에 먹거나 가벼운 디저트로 제공된다. 팔라펠은 카타르뿐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사랑받는 음식이다. 카타르의 팔라펠 역시 전통적인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병아리 콩이나 파바콩을 곱게 갈아 고수, 마늘, 향신료와 섞은 뒤 동그랗게 빚어 기름에 튀긴다. 피타빵이나 라파라 불리는 납작한 빵에 채워 신선한 채소와 타히니 소스를 곁들여 먹으며 담백한 맛과 높은 영양가 덕분에 채식 요리로 특히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번호 14. 카타르의 매력적인 축제들. 카타르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움을 주는 문화 행사 중 하나는 알샤아니아 경기장에서 열리는 낙타 경주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고대 유목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징적인 행사다. 각 낙타는 전문 운동선수처럼 훈련을 받으며 특히 사람 대신 로봇을 기수로 사용하는 점이 방문객들을 놀라게 한다. 작은 로봇들이 낙타 등에 장착되어 원격으로 조종되는데 이는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매우 이색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사막의 트랙을 질주하는 낙타와 그 위의 작은 로봇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받아들이는 카타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겨울이 되면 아스파이어 존과 수크와키프는 수주간 이어지는 겨울 축제로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띈다. 이 기간 동안 야외 놀이공원, 인공 아이스링크, 어린이 놀이공간, 전통시장 부스들이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운영된다.
비록 시기가 크리스마스와 겹치지만 장식은 이슬람 정신을 반영해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아랍풍 문양이 사용되며 서양 음악과 민속 선율이 어우러져 낯설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든다. 도하 도심에서는 거리 공연, 빛의 쇼, 축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적응은 지역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국제 관광객을 환영하는 카타르의 유연함을 잘 보여준다. 음식 애호가들에게는 매년 국제 규모로 열리는 카타르 국제 음식 축제가 놓칠 수 없는 행사다. 이 축제에는 국내외 유명 레스토랑들이 참여하는 수백 개의 부스가 모이며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라이브 쿠킹 쇼, 어린이 셰프 대회, 심지어 항공기 기내를 재현한 공간에서의 식사 체험까지 제공된다. 번호 15. 카타르의 경이로운 관광 명소들. 카타르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명소를 찾고 있다면 이 나라의 극적인 변모와 깊은 문화적 층위를 보여주는 4개의 보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더 펄 카타르는 바다 위에 완전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섬으로 수십억 달러,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곳이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초부유층을 위한 천국으로 금으로 장식된 아파트,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요트, 세계 최고급 명품 브랜드가 모인 쇼핑센터들이 즐비하다. 더 펄을 거닐다 보면 돈이 제약이 되지 않고 사치가 기준이 되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카타라 문화 마을은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라 야외 극장, 모스크, 미술 전시장, 전용 해변을 포함한 대규모 문화 복합 단지다. 특히 푸른 모자이크로 장식된 카타라 모스크는 고대 페르시아 사원의 아름다움에 견줄 만큼 인상적이다. 이곳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리는 동시에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제공하려는 카타르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슬람 미술관은 예술과 역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외관은 고대 이슬람 요새를 연상시키지만 내부에는 1400년이 넘는 이슬람 문명의 역사를 아우르는 현대적인 전시 공간이 펼쳐진다. 7세기의 필사본 쿠란, 화려한 페르시아 카펫, 정교한 도자기와 고대 갑옷들은 방문객들을 압도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2025년 카타르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다. 시민들이 거의 자동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현실에서부터 야외 에어컨, 매를 위한 여권과 로봇 낙타 기술에 이르기까지 카타르는 막대한 고대 전통, 최첨단 기술이 독특하게 융합된 곳이다. 이는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작은 국가가 거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일상의 현실이 된다. 카타르의 삶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달라. 모든 댓글을 읽으며 이러한 경이로운 문화적 발견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듣고 싶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응원은 큰 의미가 있다. 평안과 행복을 기원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생각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달라.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을 기억해달라. 곧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